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한셀 2016. 오늘도 강의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ITQ 한셀 시험에 개정된 내용이 무엇이고 간단하게 한셀 2016에 대한 화면 구성 요소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한셀을 통해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워크시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시험에 대한 예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자, 말 그대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랑 그냥 하나하나 일방적으로 배우는 거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 숲을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셀을 통해서 총 작업해야 될 부분은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총 4개의 작업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일단 우리 1작업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작업에서는 어떤 부분을 수행하게 되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도형도 작성되어 있고요. 상단 도형. 그리고 오른쪽에는 결제란이 보여지고 있고요. 하단에는 수많은 데이터 자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출력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자료랑 상단 도형, 결제란에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로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로 1, 가로 2, 가로 3, 4, 5, 6번까지 이렇게 가로가 쓰여져 있는 부분은 함수를 푸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다가는 여러분들이 함수까지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제1작업에서는 표를 작성하고 서식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함수 수식을 작성하는 부분을 제1작업에서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작업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5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하는 배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제1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제1작업에 작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2작업에서 사용하고 3작업에서 사용하고 4작업 차트에서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작업에서 작성한 내용을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작업에서 오타 없이 빠트리는 탈자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붙여넣기 하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2작업에다 붙여넣어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특정한 목표로 하는 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로 하는 값을 위해서 그 값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 구하고자 할 때 목표값 찾기를 수행을 하는 거고, 고급 필터라고 하는 거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이 강원이거나 이용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자료만 추출해라. 이러한 조건을 거는 기능을 필터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2작업에서는 목표값 찾기, 그리고
필터에 대한 부분이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3작업에서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피벗 테이블. 자,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표를 말합니다. 테이블은 표를 말하는데 표를 어떻게 했대요? 피벗 했대요. 회전을 시켰대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한 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작업에서는 이와 같은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을 수행해 볼 거고요. 자, 3작업에서는 크게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목표값 찾기 및 필터는 제2작업에서 출제가 되고 이렇게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고급 필터랑 자동 서식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베이스 안에서 보면 어찌되었든 목표값 찾기랑 고급 필터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건데 제3작업은 크게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피벗 테이블이 출제되는 유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부분합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인 합계, 부분적인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핫도그 평균, 이렇게 보면 핫도그 금액의 인테리어 경비에 대한 평균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 있고요. 핫도그의 개수 몇 명이에요? 3명이죠. 떡볶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떡갈비 몇 명이에요? 3명이죠. 토탈 몇 명이에요? 8명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계산해 주는 부분이 이제 부분합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합에 대해서도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부분합 이거는 제3작업 문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제4작업은 바로 그래프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작성. 그래서 그래프 작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셀로 입력한 자료가 있단 말이죠. 한 셀 자료. 자, 한 셀로 입력한 표 자료를 시각화하는 거죠.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단순히 몇 퍼센트, 몇 명, 몇 명, 몇 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각화해서 어떤 게 몇 명이고 어떤 게 몇 명이고 어떤 게 몇 명이구나 라는 것을 비율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원형 차트가 되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 차트를 작성하는 부분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제4작업에서는 차트 작성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는 사실까지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시면 제1페이지란에 여러분들의 이름, 성함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수험 번호를 기재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하단에는 이러한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하는 부분과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물론 당일날 감독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너무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시험장에 가시는 거랑 모르고 가시는 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유의사항은 알고 가는 거랑 답안 작성을 모르고 가는 거랑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 이러한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답안 작성 요령. 자, 우리는 답안 작성 요령을 어떻게 시험 문제를 푸냐면, 자, 내가 시험장에 갔어요. 그러면 처음에 수험자 등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에 대한 인적 사항을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는 거죠. 자,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자, 이제 감독위원이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겠죠. 한 셀 파일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셔야 될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답안을 전송해야 돼요. 누구한테? 감독관 PC한테. 그래서 이 감독위원에게, 감독 PC에게 전송하기 위해서 코아스 수험자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ITQ 수험용 프로그램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어떻게 생겼는지 디자인을 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코어스 수업용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미리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당일날 감독위원께 배울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파일을 저장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송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저장을 잘해도, 아무리 내가 내 PC에서 저장을 잘해도 이거를 감독위원 PC한테 전송을 안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주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서 컴퓨터가 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갑자기 키보드나 마우스가 인식이 안 돼서 안 돼요. 또는 정전이 일어나서 컴퓨터가 갑자기 뭐 열이 올라가가지고 컴퓨터 다운됐어요. 꺼져버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던 파일을 기준으로 이어서 푸는 게 아니라 감독위원 PC에 전송한 파일을 기준으로 이어서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을 다시 한 시간을 더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리를 이동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리 이동. 그러니까 PC가 고장이 났어요. 아니 컴퓨터 갑자기 꺼졌어요. 그러면 자리 이동하는 시간 기껏해야 5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 5분 더 주는 거예요. 남들보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답안 전송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답안 파일을 감독위원한테 전송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나는 자리를 이동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파일을 전송을 받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30분 동안 문제를 풀다가 컴퓨터 고장 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30분 만에 처음부터 다시 풀 수 있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을 주기적으로 전송을 해야지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어서 파일을 받아서 작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내 컴퓨터에서 파일을 저장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감독위원 PC한테 전송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채점이 되는 기준은 감독위원 PC로 전송된 파일이니까 그 부분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총 4단계 4작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고 반드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작업의 A열은 열너비를 1로 열너비를 1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한셀 2016을 실행한 화면 구성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새 문서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새 문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A열이 뭐예요? 얘가 A열이잖아요. 그러면 이 A열의 열너비를 1로 바꾸라는 소리는 A열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열너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열너비 지정. 자, 선택을 해주시고
열너비를 1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설정 단추를 누르게 되면 열너비가 얼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1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고 모든 작업 시트에 A 열너비를 바꾸랬으니까 제 1작업, 2작업, 3작업 전부 다 A열의 열너비를 1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 4작업은 차트기 때문에 제 4작업은 나중에 따로 세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그러니까 테두리 있죠. 그 테두리는 출력 형태 참고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지시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순위는 조건이에요. 1순위가 조건이고 2순위가 출력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조건에는 어떤 명칭에 대한 오타가 없어요. 그런데 출력 형태의 오타가 있다라고 하면 조건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만약에 조건으로 어떻게 입력하시오 또는 어떻게 수행하시오라고 했는데 출력 형태는 잘못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조건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조건도 오타가 있고 출력 형태도 오타가 있다. 제 1작업을 잘 입력할 때. 자, 그럼 그거는 뭐예요? 그냥 오타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띄어쓰기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냥 이상한 띄어쓰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왜? 그게 정답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기계인 거예요. 나는 문제를 푸는 기계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답게 그냥 문제 그대로 풀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조금 좀 그렇죠. 사람한테 기계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만큼은 정말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A등급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해당 작업란에는 각각의 조건에 따라 작업하라는 것까지 했고, 자, 답안 시트의 이름은 우리가 아까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하자고 했죠. 그래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일단 시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4작업은 나중에 차트 작성을 하는데 차트 작성은 별도의 설정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3작업까지만 세팅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한 셀을 실행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시트를 추가하는 메뉴가 있어요. 얘를 2번 클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트 1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고요. 엔터. 시트 2를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바꾸시고요. 시트 3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바꾸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1작업, 2작업, 3작업 바꿔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모든 시트의 A열의 열너비를 1로 하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시트를 한꺼번에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1작업이 선택되어 있다면 키보드에 Shift 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자, 1작업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키 눌러서 제3작업 선택하면 3개 다 불이 들어오죠. 또는 제3작업을 선택한 상태에서 제1작업을 선택하면 1작업부터 3작업이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1작업을 클릭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열너비를 1로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설정 눌러볼게요. 그런 다음에 바깥쪽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2작업, 3작업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A열의 열너비가 1로 설정이 모두 다 바뀌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열의 열너비를 1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뭐를 해야 되냐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굴림의 11포인트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시험 문제 조건이 굴림의 11포인트로 우리가 글꼴을 설정해 줘야 돼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자, 그래서 보면 A와 1 사이에 교차되는 이 하얀색 빈 막대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는 거죠. 선택을 해주시고, 자, 도둠이 아니고 굴림
엔터. 글자 크기 11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바깥쪽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굴림의 11로 설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수행하시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각 시트를 개별 파일로 나눠서 작업할 경우 실격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파일이 저장되는 단위는, 파일 저장 단위는 통합 문서고요. 그 통합 문서 안에는 개별 문서가 있다라고 있어요. 그 개별 문서를 시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때는 여러 개의 시트를 포함해서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자, 제1작업 만들고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고, 제2작업 만들고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고, 제3작업 만들고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고, 제4작업 만들고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 통합 문서는 시트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 시트 안에, 이 통합 문서 안에 제1작업 시트, 제2작업 시트, 제3작업 시트, 제4작업 차트 시트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별적인 문서로 저장하면 실격 처리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수험자 유의사항. 자, 그래서 보면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답안 문서는 지정된 경로 외에 다른 보조격장치. 보조격장치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장하는 매체를 보조격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CD라든가 DVD라든가 아니면 USB 메모리라든가 뭐 이런 매체, 뭐 외장 하드라든가 이런 저장 매체가 있겠죠. 뭐 SD 카드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매체를 이제 보조격장치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보조격장치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일을 저장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작업하신 파일을 유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거라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파일이 유출을 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부정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먼저 풀었다. 아니면 시험 종료 땡 했는데 계속 풀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된 시험 시간 외에 파일을 활용했다. 그게 적발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통신수단,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아니면 뭐 밴드라든가 라인이라든가 뭐 이런 메신저 있겠죠? 이런 이메일이라든가 메신저라든가 뭐 클라우드 서비스, 네트워크망 이런 뭐 이메일 이런 걸 통해서 타인에게 전달을 했어요. 혹은 외부로 유출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부정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 문제도 공개가 되고요. 시험 문제도 공개되고 시험 문제 답안도 공개가 되고요. 시험 성적도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또 몇 년 동안 못 보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행위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제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시험 중 부주의 또는 고의로 시스템을 파손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집 컴퓨터 망가뜨렸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물어내야죠.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수험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상을 해야 돼요. 자, 수험자 유의사항에 기재된 방법대로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누구의 책임? 수험생 당사자의 책임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은 한컴 오피스 무슨 버전? 네오 버전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오 버전이 2016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한컴 오피스 버전이 처음에 2010 버전, 물론 그 전에 2007 버전도 있었고, 그 전에 2005 버전도 있었고, 그 전에 2002 버전도 있었어요. 그 전에 2000 버전도 있었고, 그 전 버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2000, 2002, 2005, 2007, 2010, 그 다음에 2014, 2016, 2018, 2020까지 현재 나왔어요. 그래서 2016 버전을 네오 버전이라고 해요. 얘를 특이하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시험 문제는 2016 버전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걸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을 완료한 수험자는 답안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확인한 후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문제지를 제출하고 퇴실해라.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지는 내게 아니에요. 감독위원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지가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는 문제지가 다 공개가 돼요. 6개월 이내 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빼돌리거나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요 조건을 좀 볼게요. 자, 보니까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수험표상의 시험 과목과 문제지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시작했는데 그때 문제지 바꿔달라고 바꿔줄까요? 안 바꿔주겠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셀과 한 쇼가 같이 묶여 있었어요. 그러면 감독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뭐 보조감독위원도 보통 같이 계시거든요. 그럼 보조감독위원이 뭐 여러분은 착각을 해서 잘못 나눠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받자마자 얘기를 안 하시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 또 이게 문제가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이게 또 누가 잘못했느냐 이게 막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자, 문제를 받자마자 상단에 그 프로그램이랑 버전이 써 있거든요. 버전이 2016 버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네, 버전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 수험번호 이제 수험표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연습할 때는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 8자리를 임의대로 지정하고 하이픈 본인의 성함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 지정하는 위치 배우셨죠? 내 PC 문서 ITQ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파일을 저장할 때, 자, 여기 바로 가기에 보면 바로 문서가 있죠. 문서. 여기에 내려가서 보면 ITQ라는 폴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명은 수험번호 다시 성명으로 저장을 하셔야 되고, 파일명이 뭐 수험번호가 틀렸다거나 성명이 틀렸다거나 혹은 수험번호 하이픈 성명 형식으로 입력하지 않았다, 또는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미제출로 처리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실격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실격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 자, 파일 저장 형식은 셀이 되겠습니다. 셀. 그래서 이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파일 저장하는 거 연습을 해볼게요. 자, 파일 저장을 하기 위해서, 자, 조금 이따 다시 배우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상단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 전에 여기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룹을 풀어줘야 돼요. 어떻게 푸냐면, 자,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제 3작업이잖아요. 그러면 제 1작업이나 2작업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지금 이건 계속 그냥 뜨는 건데 지금은 그룹이 풀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하겠다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란 게 뜨고 여기서 내 PC에 있는 문서에 들어가서 ITQ 폴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새 폴더라고 하는 메뉴 있죠? 이 새 폴더를 눌러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답안 작성을 마치면 파일을 저장하고 답안 전송, 그러니까 감독위원회 표시로 전송하겠다라고 눌러서 감독위원회 컴퓨터로 답안을 전송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수험생의 정보와 저장한 파일명이 다를 경우에는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해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전송할 때는 이전에 저장한 내용이 전송되니까 이 점을 유의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내가 파일 저장을 하고 그러면 내 PC 문서 ITQ에 수험번호 빼기 성명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저장한 거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파일 저장을 안 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전에 저장된 내용이 전송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 저장을 하고 그때 바로 감독원의 PC로 전송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세팅하는 거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자, 닫아주시고, 네, 한셀 2016을 실행해 준 모습이고요. 여기서 처음에 선택해 주셔야 될 부분은 새 문서라고 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새 문서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통합문서 1 한셀이라고 생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처음에 총 3개 시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4작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차트 작성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수행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셀을 실행을 했다면 오른쪽 하단에 시트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시트 삽입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시트를 삽입해 주시고 한 번 더 시트 삽입 버튼을 눌러서 총 3개의 시트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시트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을 하거나 해당하는 시트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제1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설정, 시트2를 더블 클릭을 해서 제2작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설정, 그 다음에 제3작업이라고 더블 클릭을 하시고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시트의 이름이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3이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의 Shift 키를 눌러서 시트 1을 선택해 볼게요. 제1작업을 선택해 주시고, 자, 이렇게 시트 전체를 선택을 했다면, 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총 만들어야 될 시트는 4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시트 삽입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4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시트 4개를 생성해 주시고 시트 4를 제4작업이라고 이름을 명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시트 제4작업을 선택한 다음에 제1작업을 키보드의 Shift 키를 눌러서 4개 시트를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열의 열너비를 1로 조정하기 위해서 A열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열너비 지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열너비 값에다가 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설정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A열의 열너비가 1로 설정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모든 데이터에 대한 글꼴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체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이 전체 선택 단추를 클릭을 해주시고 상단에 있는 서식 도구 모음에 데이터를 굴림, 엔터, 글자 크기가 11포인트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시트 그룹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상단에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저장하기 플로피 디스크 모양 혹은 컨트롤 S라고 하는 단축키를 눌러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라고 하는 창이 뜨면 우리는 문서, IT키 폴더 안에 들어가서 파일의 이름을 수험번호 8자리 1, 2, 3, 4, 5, 6, 7, 8 빼기 본인의 성함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 저장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IT키 폴더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빠르게 되짚어보고 이번 시간 모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1작업에서는 표 작성과 함수 부분이 출제가 되고 가로 안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로 입력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가로 안에다가는 함수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작업에서는 목표값 찾기, 특정한 목표값을 찾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목표값 찾기랑 특정한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 기능을 설정하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제3작업에서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해서 데이터에 대한 조건을 걸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작업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출제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분적인 계산을 할 때 출제되는 부분합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부분합이라고 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배울 거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4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차트를 작성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 연러비는 1로 설정하고 답안 시트의 이름은 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지정하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런 다음에 버전이 한컴 오피스 2016 네오 버전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부정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일은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본인 성함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거고 파일 저장은 내 PC, 문서, ITQ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조건에 모든 서식의 글꼴에는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설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선택 버튼을 눌러서 글꼴을 굴림의 11로 세팅을 수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